CPI 기준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지난달 6월에 3.0%로 드디어 3자가 보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물가에 잡힌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노 랜딩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실무 경기가 나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자산시장,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줄 텐데 충격적으로 줄 수도 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예정된 미래 책을 또 저술하신 이현웅 교수님 모셨는데요. 교수님 모시고 오늘 특별히 최근 또 경제 상황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좀 경제 전망 또한 예정된 미래에는 또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좀 닥쳐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에 재직하고 있고요. 그동안 강원대학교뿐만 아니라 UNESCAP에서 선임 환경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고요. 또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펙 사무국에서 또 선임 분석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미국의 6월 CPI 상승률을 보니까 전년 대비 한 3.0% 네. 정도 상승을 하면서 물가가 예상보다 좀 빨리 잡힌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또 그에 따라서 금리는 이제는 긴축의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던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그 CPI 기준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지난달 6월에 3.0%로 드디어 3자가 보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물가에 잡힌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료품 및 그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라고 하는 것 또는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3.0%보다 훨씬 높은 4.8%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뿐만 아니라 아직 그 6월 달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PC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연준에서. 네. 그거 지난 5월 달 기준으로 보면 헤드라인으로는 그때도 3.8% 정도, 3% 수준이긴 하지만 코어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PC 그 코어 인플레이션이 4.6%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 4.6%가 지난 해 12월부터 시작해서 4.6%, 4.7%, 4.6, 4.7 거의 그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PC 인플레이션도 발표가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다. 한 4.4, 4.5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 헤드라인 인플레이션하고 코어 인플레이션 그 차이가 나느냐 하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에너지 중에서 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원유 가격이 지난해 6월에 비해서 올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 WTI 그 원유 가격을 보면 지난해 6월에 배럴당 120달러 정도를 넘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난 6월에는 이것이 70달러 그 수준에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한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떨어지면서 대충 따져봐도 한 거의 50% 가까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원유 가격 플러스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제품 가격에 전반적인 영향을 다 주게 되면서 그 전반적인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크게 떨어졌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난해 그 6월이 그때 피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헤드라인 CPI 기준 인플레이션도 9%를 찍었거든요. 그때가 최고점이었고 지금 이제 그때와 비교를 하니까 반대로 이게 이제 3%로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크게 떨어졌다는 건데 7월 달로 가면 이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7월 되면 그 WTI 그 원유 가격 기준으로 하면 배럴당 이게 100달러 밑으로 떨어져요. 반대로 지난달에 우리 그 원유 가격은 배럴당 한 75달러까지 이렇게 돌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7월과 올해 7월을 비교하면 이제 50%가 아니라 25% 정도 떨어지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8월, 9월 이렇게 계속 가면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8월 달 정도 되면 지난해 8, 9 정도 되면 이게 이제 한 70달러에서 80달러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거든요. 원유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물가를 잡는 그러한 역할은 이제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하반기에 가면 도리어 그 CPI 기준,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로 봤을 때도 인플레이션율이 3.0%에 도리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일단 제외하고라도 그럼 코어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코어로 봤을 때도 지금 이미 우리 미국 연준이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해서 기준금리를 상단 0.25%에서 5.25%까지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한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처음에 너무 낮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한 2.5%까지 올라간 것이 지난해 7월 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따지면 이제 이달 말이면 이제 미국 연준 FOMC 회의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아마 0.25% 정도 포인트 한 번 더 올릴 텐데 그러면 이제 5.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7월 말과 올해 7월 말까지 하면 1년 정도밖에 기간이 경과가 되지 않잖아요. 그 기간 경과된 순간 2.5%에서 한 5.5 정도, 이 정도 증가하는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그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실물 경제 플러스 이제 물가, 뭐 고용 등등의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서서히 영향을 주는 시점에 온 것이지 여태까지 거의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더군다나 또 우리 그 주식 가격, 그 주가에도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뭐 시스템적으로 뭔가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닌가 예전과 다르게 그거라기보다는 아직 충분하게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여태까지 한 1년 정도는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소비자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이제 고용이나 아니면은 뭐 경기나 국가에도 영향을 이제 본격적으로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사실 뭐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결국 또 금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금리가 현재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계속해서 좀 장기화될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사실 여러 차례 해주셨잖아요. 보통 이제 그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공급 측 요인과 수요 측 요인이 이렇게 있는데 공급 측 요인으로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위 임금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건데 지난해 초에 우크라이나를 이제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고 또 농산물 가격도 폭등했고 또 그 전에 이제 21년에 소위 얘기하는 리오프닝이 되면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데 그 2020년 갑자기 이제 코비드 팬데믹이 막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쩌면 공급망이 좀 어느 정도 겸요 현상이 막 생긴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 측 요인도 이제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 원유 가격을 우리가 봐도 그렇고 농산물 가격도 그렇고 어느 정도 공급 측 요인은 좀 많이 완화된 측면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수요 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요 측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준금리를 0.25%까지 이제 급격하게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라고 하는 조치를 통해서 미국 연준이 소위 얘기하는 그 장기 국채, 미국의 장기 국채 플러스 MBS, 소위 얘기하는 그 부동산 담보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잖아요. 어느 정도 많이 사들였냐 하면 어, 쉽게 비교를 한다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 한 그 당시에 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한 1조 한 5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소위 장기 국채와 그리고 MBS를 이제 미국 연준이 매입하면서 통화량을 이제 이렇게 장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했는데 시장에 이번에는 그 짧은 1년 반 기간 동안에 그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한 4조 5천억 달러 정도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비해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한 4조 5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게 한 9조 달러까지 막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금리도 낮출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금리를 낮추는 것은 주로 단기 유동성을 많이 공급한다는 측면이 있고 이 그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은 이제 장기 유동성을 많이 이제 추가적으로 공급한다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한 가운데서 지금 주로 단기 유동성만 좀 조이는 그러한 조치를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9조 달러 정도 가까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이 현재 지금 8조 3,500억 달러 정도 크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거의 장유동성은 그냥 풀려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장기 추세선을 들여다보면
얘가 아직도 그 장기 추세선에 비해서 거의 한 3조 달러 정도 더 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아직도 유동성 잔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측면이 좀 아직 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서히 이제 본격적으로 어쩌면 이제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자본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사실 아직까지도 이 버블이 꺼졌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네요. 버블이 전혀 안 꺼졌잖아요. 아직 네. 이제 본격적으로 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버블이 꺼질 때 비로소 경제가 많이 좀 위기를 봉착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막 금리가 막 올라가면 당장 자산시장에서 이제 큰 충격을 받아야 된다.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주식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해 후반기에는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근데 올해 보니까 되게 막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하나도 안 맞는구나. 아니면 미국 연준이 금방 뭐 피봇 해가지고 다시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아직 충분하게 지금 그 미국 연준이 유동성을 축소하는 그러한 정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차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좀 서서히 나타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면 간단하게 우리 닷컴 버블 꺼질 때 그 당시에 미국 연준이 어떻게 했고 그 당시에 실물 경제는 어떻게 움직였고 또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에 어땠고 후에 어땠는지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전에 미국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여기 빨간 선으로 나타내는 것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 그 기준금리 움직임이에요. 우리가 2000년 3월에 닷컴 버블이 꺼졌잖아요. 네. 근데 그 연준이 여기 보시면 2009년 10월부터 이 당시 이제 기준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올린 이유는 이미 그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뭐 닷컴이라고 붙여 있기만 하면 그냥 투자금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이미 증시가 막 과열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너무 과열된 자산 시장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당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리기 시작하냐면 당시 4.75%였어요. 99년 7월에 그것을 2000년 6월까지 6%로 올려요. 그러니까 1.25% 정도 포인트, 1.25% 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리는데 크게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올리는 그 기간 동안에 실물 경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실질 GDP 성장률이에요. 이미 그때 과열 상태여서 지금 여기 어느 정도냐면 녹색이 이게 그 1990년대 후반에 거의 5% 가까이 수준이잖아요. 4.5% 이상 높은 수준인데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순간에도 얘가 떨어지지 않아요. 둘이 잠깐 올라가는 듯 하다가 얘가 거의 이제 상단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6% 수준까지만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듯 했는데 아직도 본격적으로 안 떨어져요. 그럼 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일단 올리면 바로 피봇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2000년 11월까지 계속 6% 수준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3월에 닷컴 버블이 꺼졌는데도 꺼진 다음에도 한참 동안 사실 그 상단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순간에 이제 실물 경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끄럼틀을 이제 타고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여기 보면 거의 0%까지 막 떨어지는데 닷컴 버블이 꺼진 다음이에요. 이거는 기준금리가 막 높아져가지고 얘가 실물 경제에 떨어졌다기보다는 닷컴 버블이 꺼지니까 도리어 실물 경제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경기가 막 급격하게 이제 나빠지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보통 실물 경제 볼 때 GDP 성장률뿐만 아니라 보는 것이 실업률이잖아요. 이 실업률도 보시면 이그 90년대 말에 한 4% 상단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나요? 기준금리 계속 올릴 때 계속 그 상태예요.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 실질 그 GDP 성장률이 떨어질 때는 그렇게 떨어지나요? 안 떨어져요. 왜냐면 보통 이제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들이 하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금방 고용을 하거나 늘리거나 아니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서 금방 또 해고하거나 이렇진 않아요. 물론 미국이 우리보다는 더 빠르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늦기 때문에 좀 약 후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업률도 좀 뒤늦게 닷컴 버블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그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일 때 이것이 금방 무슨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GDP 성장률이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실업률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 나스닥이 아무래도 제일 그 금리에 민감하니까 그럼 보시면 기준금리를 7월부터 4.75에서 이제 2000년 6월까지 계속 올렸다고 했잖아요. 계속 이제 4.75에서 올리는 순간 여기 보세요. 이 나스닥 지수는 계속 막 올라가잖아요.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 98년 말에 1500 정도 수치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얘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닷컴 버블 꺼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2000년 초까지 이걸 5000까지 올라가요. 아, 5000까지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연준의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3월에 딱 꺼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기준금리는 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본격적으로 쭉 얘가 막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니까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급격하게 올랐다가 1년 반 만에 1500에서 5000까지 올랐다가 1년 반 만에 5000에서 1500으로 떨어져요. 아,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뒤늦게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막 낮추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 수준까지 얘가 낮춥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 기준금리가 움직이는 것은 도리어 후행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연준이 미리부터 경기가 너무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네. 그래서 미리부터 그래서 경기 과열을 막아야지 이런 것보다 경기가 충분히 이미 뭐 과열이고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미 너무 과열이니까 뒤늦게 반응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터졌네 해가지고 뒤늦게 또 쫓아가는 그래서 막 금리를 낮추는 그래서 도리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샤오실의 바보처럼 움직이는 그래서 매운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연준이 움직이는 도리어 후행하고 있다는 측면이 좀 있어요. 실제 2000년도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게 아까 2% 수준까지 떨어뜨렸다고 했잖아요. 이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 풍부해진 그 유동성을 가지고 이번엔 주식시장이 아니라 다 부동산 시장으로 간 거예요. 금융기관들이 값이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그 이제 모기지를 이제 해서 이제 집을 막 사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신용이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용이 좋지 않은 서브프라임 모기지까지 이제 막 그 저렴하게 막 이제 빌려주게 되면서 사람들이 막 그걸 가지고 집을 사게 됐는데 그러니까 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을 해요. 이번에 그래서 언제부터 올리기 시작하면 2004년부터 올리기 시작해요. 2004년 7월부터 언제까지 올리냐면 2006년 6월까지 한 2년 동안 얘를 어떻게 올리냐면 1% 수준인 걸 갖다가 5.25%까지 끌어올리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린 거죠. 다만 한 2년여 걸쳐서 올려요. 그러니까 5.25%가 지금 현재 우리 그 미국 연준이 올린 그 기준금리 상황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 5.25까지 올리는데 녹색이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고 했잖아요.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이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미국의 경기 불황인 그런 시기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2008년도 9월에 레만 브라더스 사태가 막 나고 뭐 여러 가지 대형 금융기관이 많이 파산하고 이런 사태가 막 났을 때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경기가 하강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가 막 높아지는 순간에도 그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보면 도리어 실업률이 어때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된 거거든요. 그냥 계속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터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보세요. 여기 아까 제가 2004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06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1%에서 5.25%까지 계속 올렸다고 했는데 그 순간에도 어때요? 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 떨어졌느냐? 얘 기준금리를 계속 더 올려서 떨어진 게 아니라 도리어 기준금리가 떨어뜨리니까 이게 도리어 떨어지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졌을 때 터지니까 그때부터 이게 나스닥 지수나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다우존스나 S&P 500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지 기준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아니면 상단에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약간 후행한 도리어 어떻게 보면 이 주가 지수가 선행한 아주 단기적으로 선행한 측면도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도리어 후행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그 얘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뭐 실물 경제, 뭐 경제 성장률 아직도 견조하잖아요. 실업률도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아직 뭐 나스닥 지수도 보면 지금 올해만 한 35% 정도 이렇게 도리어 상승했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호황인데 또 뭐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노 랜딩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이제 서서히 지금 그 과거 사례를 봐도 이제 서서히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그 주는 것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충격적으로 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버블이 꺼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버블이 꺼졌는데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정말 그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다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 그래서 경제 봉쇄를 했고 그래서 경기가 막 급격하게 하락을 하니까 또 고용도 막 갑자기 뭐 위축되고 이러니까 막 그 미국의 그 재무부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은행인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막 풀기 시작을 했는데 그 풀기 시작한 그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3배 이상 많이 풀었다. 그런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버블이 이번엔 주식시장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 양쪽에서 다 끼어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그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이나 아니면 주식 가격도 아직도 굉장히 파티를 벌리고 있는 중, 아직도 버블이 한참 끼어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